올백 두 번째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화에서는 고속식 문제로 녹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지? 두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 문제 그리고 증가함수 문제. 페이지로는 19쪽입니다. 요거 유형을 좀 수업 시간 때 했는데 어려워했던 애들이 있던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제 26번, 7번, 8번, 9번 해서 요거 네 문제 정도 녹화를 빨리 해보려 해요. 풀이 녹화를. 일단은 좀 속도감 있게 해볼게요. 첫 번째 녹화 너무 길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어.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 해보면 자, 두 사람 AB가 같이 하면 4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근데 이 1문제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 막 4일 만에 끝마칠 수 있는 일이 있대. 그래, 좋다. 근데 이게 시간이 나왔다 칩시다. 그죠? 근데 같이 하면 4일이고 뭐 A가 먼저 이틀 그다음에 B가 먼저 나중에 8일 어쨌든 따로 한다. 같이 하고 따로 하나. 이렇게 이제 조건 두 개 준 거긴 해. 근데 조금 황당한 게 뭐였냐라고 해보면 그래서 그 일의 양은 뭔데? 그죠? 얼만큼 일해야 되는데 뭐 라이언 눈가리 만들기 붙이기라면 몇 개를 붙여야 되냐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랬습니까? 이제 뭐 어디 이제 호수를 뭐 하고 물통을 가득 채울 거면 몇 리터를 넣어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양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일의 문제에서는 일을 다 하였다라는 것 자체를 완성했다, 끝마쳤다라는 거를 양을 우리가 1이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1이라고 정하고 시작할 거야. 뭐 단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뭐 양의 단위를 1로 정할 거다라고 해주면 좀 더 수학적으로 대답한 게 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1이라고 양을 마지막 도착을 1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서 또 그 다음에 이슈가 뭐냐? 그래, 좋다. A와 B가 이제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예를 들면 뭐냐 시간 단위가 며칠 즉 일수거든요. 일수 혹은 하루 단위 말 그대로 데이죠 영어로. 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안 나와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속력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단위를 하루에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렇게 보는 게 속력일 거야. 그지? 왜? 1분 그 거속식 문제에서 했지만 분속 1분당 몇 미터 이런 식으로 1분당 어 거리의 양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지? 근데 얘처럼 일의 양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의 양이 있잖아. 지금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 뭐 몇 리터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양의 단위가 없어. 그래서 단위를 1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루 일의 양을 그냥 이제 전체 양이 1이잖아요. 근데 얘는 맞죠? 일 전체의 양이 1인데 근데 하루 일의 양은 1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물론 하루 만에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뭐 그게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겠죠. 이 문제처럼 며칠 걸린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1보다 작은 무언가일 건데 우리가 당장 알기 힘드니까 이걸 우리가 미지수 뭐 XY로 줘도 되는데 나는 이제 A가 그랬다, B가 그랬다라는 걸 살리고 싶어서 뭐 그냥 소문자 A, B라 잡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했는데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27번에도 똑같이 풀 거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더라도 대세에 따라서 뭐 A를 뭐 X, B를 Y라고 정할게요. 뭐 설명이 쓸데없이 길었는 것 같은데 속력을 XY로 정하겠다 이 말이야. 얘는 지금 1문제인데요? 라고 질문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 1문제를 거속식 문제처럼 이해하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설득시키려고. 자, 이제 같이 했다 했으니까 이제 뭐냐 서로가 서로의 양을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전체 속력이 같이 합친 꼴이 될 겁니다. 같이 일을 했다 하면 서로 이제 능률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의 양이 더해질 겁니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속력을 더해줍니다.
같이 일을 할 때는 속력이 더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동시에 4일 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은 같이 일했을 때는 같이 하루에 일한 양 곱하기 시간 4일이죠. 하면 전체가 된다는 얘긴데 전체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전체는 1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을 잠깐 이해하라고 적은 거니까 지웠다가 그렸다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일을 한 거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A가 먼저 이틀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x 곱하기 2가 좋을 수 있지만 그냥 2x를 합시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 되겠지. 자, 그다음 B 속력은 y. 그다음에 B는 8, 1, 시간은 8. 즉 얘 두 개를 하고 또 했으니까 더 셈이겠죠. 2x 더하기 8y가 또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위의 식에 4를 이제 아까처럼 약분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x 플러스 y 곱하기 4는 2에다 보고 분배 법칙을 하는 식으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끝나는 문제이긴 해요. 자, 밑에 식을 곱하기 2배 해가지고 4x 플러스 16y는 뭐 2다 라고 하면 4x 더하기 4y랑 4x 더하기 16y를 연립하면 되는데 빼면 좋겠죠. 빼면 마이너스 12y는 우변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분수 나온다고 이상하면 안 돼. 원래 정상이야. 분수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12분의 1이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전체 양을 1이라 했으니까 며칠 걸릴 일이니까 하루 일의 양은 당연히 1보단 작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음수일 리는 없잖아요. 일의 양이, 그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x에 보면 0에서 1이라 보면 당연히 분수겠죠. 그죠? 답이 분수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12분의 1이고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면 4x 더하기 4 곱하기 12분의 1은 3분의 1입니다. 암산하면 그게 1이다 했으니까 이항하자. 4x는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돼서 3분의 2가 됩니다. 요거 4 실수하는데 되게 아직도 많더라. 이거 곱하기 4라고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12분의 2 분모에 곱하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약분했다면 6분의 1이다. 그죠? 자, 근데 이때 마지막에 A가 혼자 하면 며칠 걸리냐 했거든. 근데 A 속력은 2분의 하루 일의 속력은 X는 즉 6분의 1이라는 거 지금 계산이 된 거야. 그지? 그럼 더 이상 X로 남길 필요가 없죠.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걸리느냐, 요 며칠 걸리는지를 잘 모르니까 미지수를 예를 들어서 A 이런 걸 T라 할까요? 타임이라 할까? T 이렇게 정했다면 시간입니다. 이거는 혼자 일했을 때 걸리는 시간 T라 하자. 6분의 1 곱하기 T가 1이다 될 거니까 T는 6분의 1이 역수인 6이 되죠. 그래서 6이 이렇게 됩니다. 가끔 보면 그냥 6분의 1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옛날에 풀었던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역수하면 돼 6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긴 하던데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그렇긴 한데 하루에 6분의 1씩 하니까 그럼 다 하려면 6일 걸리겠네.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6분의 1 속력에다가 시간 t를 곱했을 때 전체 1이 돼야 되니까 t는 2개 곱해서 1이려면 t는 이놈의 역수일 수밖에 없구나. 식의 모양으로 왜 얘 두 개가 역수가 되는지도 한 번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주고 실전에서 역수를 빨리 한다든가 그렇게 대처를 하자. 자, 어쨌든 바로 밑에 27번도 봅시다. 역시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죠? 6번 했다면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형민이가 먼저 8일 했다. 그러니까 형민이를 하루 일의 양, 즉 속력을 x. 그다음에 진경이라는 애가 나오니까 하루 일의 양을 속력을 y라 할게요. 그럼 8일 동안 한 후에 진경이가 6일 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까지가 문장이 하나 끊어지니까 바로 쓰면 8x 더하기 6y가 1이 된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죠. 일부러 좀 빨리 생략해 본 건데 개념이 안 된다면 녹화니까 앞에 돌려가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속력 곱하기 시간을 2번 한 거지. 자, 이제 똑같은 일을 형민이가 먼저 10일 동안 하면, 즉 10x를 하면 이란 뜻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진경이가 5일 동안 하면 된다. 5y는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위아래식을 아까처럼 연립해주면 되고. 근데 얘는 좀 더 이제 하기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긴 했네요. 그죠? 가간법 쓰기에. 그렇다고 대인법도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물론 좀 더 쓰는 방법이 있긴 하지. 뭐 이제 그 뭐냐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라면 그 8이랑 10의 요거 두 개를 통분시킨다면 8이랑 10의 최종 분배수는 40이니까 위에는 5 곱하고 밑에는 4 곱한다.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시계 전체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일단 요거 우리가 흔하게 아는 계산으로 일단 써둘게. 40x 더하기 30y는 1에 안 곱하는 사람 꽤 많던데 조심하라. 위에는 전부 곱하기 5, 밑에 전부 곱하기 4 하면 40x 더하기 20y가 4. 그래서 위아래식 연립을 빼면 되고, 그럼 10y는 1이 돼서 y는 10분의 1인데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 그 형민이가 x고 진경이가 y인데 진경이가 며칠 하면 혼자 하면 며칠 걸리냐 했으니까 진경이 속력을 하루 속력을 구했거든. 이거 역수니까 정답은 10일이겠죠? 하고 진경이만 구하면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쌤 하려는 말이 뭐였는데요? 하면은 뭐 이렇게 가관법을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쉽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구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해도 좋아. 두 식을 빼면 1이 0이 되잖아. 그래서 새로운 식 하나 더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럼 봐봐. 8x, 10x 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y가 0이 되거든. y는 2x. 아, 서로 속력이 두 배 차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돼.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대입법도 괜찮거든. 그럼 봐봐. 8x면 양변을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럼 8x는 얼마? 4y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4y 집어넣으면 아까처럼 4y 더하기 6y 10y가 1이다. 대입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한쪽이 1 돼 있어서 특이하게 나올 때면 이제 두 식을 그냥 과감하게 빼서 새로운 식 이렇게 하나 두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랑 위에 있는 둘 중 하나랑 또 새롭게 연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 이해되시는 분만 쓰시고 아니면 평범하게 가감법 쓰셔도 누구 하나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계산도 있다. 보여드리고 싶었다. 자, 증가함수 유형으로 빨리 넘어갑시다. 또 녹화 시간이 길어져서 마음에 안 든다. 증가함수 문제 빨리 합시다. 보면은, 이제 증가함수도 역시 지금 이런 거석식 유형이 늘 그렇듯이, 거석식, 아니, 연립방정식 활용이죠? 유형이 늘 그렇듯이, 그, 정리를 정말 잘하고 풀어야 된다. 보자. 일단 작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증가감소 문제 중에 특히 이런 전교생 문제는 작년 학생 수란 말이 나오고 올해 학생 수란 말이 나오니까 이걸 구분해서 미지수 설정하고 진행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도 있는데 전체 학생 수는 당연히 남자 여자 두 개로 갈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남학생 수를 x, 그다음에 여학생 수를 y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면 작년 학생 수 전체는 1800명이었다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180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뭔가 좀 변했는데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2%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5% 늘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27명이 되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전체 학생 수 1827명을 그대로 살려서 적으시려면 이제 이거 바뀐 학생 수를 일일이 다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2% 줄면은 이거 가끔 이제 어떻게 식을 써야 돼요 했을 때 100분의 2x 이렇게 황당하게 대답하는 애가 있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원래 가만히 있었어. 근데 2% 줄었다. 그럼 몇 퍼센트지? 2% 이런 대답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100%예요. 그죠? 100%에서 2가 주는 거니까 98%입니다. 가끔 이제 이걸 이상하게 이해하는 애들 있더라. 특히 이제 증가감소 문제랑 할인 문제, 정가 문제랑 되게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오거든. 할인인데 20% 할인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원가가 X라 치자. 근데 이거를 100분의 20X 이렇게 계산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20% 할인이면 가격이 20%가 되는 게 아니라 100%에서 20%를 빼는 거지. 할인은 빼준다는 얘기잖아. 돈을. 그러니까 80%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8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뭐 얘는 2%니까 100분의 2 적으면서도 이건 너무 적은데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수를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그런 친구 있으면 얼른 바꿉시다. 5%는 늘었다 했으니까 이거는 100분의 105%가 되니까 100분의 105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뀐 올해 학생 수를 각각 남자 여자를 식을 적으면 100분의 98x 더하기 100분의 105y가 1827이다. 뭐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xy가 다 나올 거고, 그래서 올해 학생 수 남학생 수를 구하랬으니까 올해 남자는 100분의 98x 아닙니까? 그지? 요걸 x를 계산했다면, 연립에서 x 계산 완료했다면 마지막에 여기 대입해서 정답을 구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뛰어나오는 느낌 든다. 그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거 말고 풀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서 그럽니다. 그죠? 이제 올해 학생 수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문제 이제 유형을 보면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라 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바뀐 게 뭔데? 뭐가 바뀜? 어, 바뀐 것만 추적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결국 보면 100분의 2x, 즉 2% 학생이 줄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100분의 2x라고 적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만큼 학생이 줄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5% 늘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5y를 해주면 바뀐 학생 수가 나오겠지? 줄고 늘었다. 바뀐 학생 수가 나올 건데 1800에서 1827로 바뀌었으니까 27이 늘었죠. 그래서 27명이 증가했구나. 그래서 아래쪽으로 식을 빠르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결국에는 위아래식 똑같겠지만 그래도 밑에 식도 유용하게 쓸 겁니다. 생각이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계산이 좀 편리하죠. 100분의 막 98 이런 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100분의 2x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어쨌든 나는 방금 x 더하기 y가 1800이라는 식과 방금 따끈따끈하게 세운 바뀐 것만 추적하는, 바뀐 것만 쫓아가는 식, 증가감소만 비교한 식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어쨌든 이 밑에 식을 좀 정리를 빨리 하려고 양변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공간이 없어서 좀 왼쪽에 당겨 쓰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5y가 2700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1800인데 센스 있게 이제 바로 2x로 늘릴게. 곱하기 2 할게요. 2x 더하기 2y가 1800 곱하기 2니까 3600. 요 정도 함수는 다 합시다. 그래서 요것도 연립을 새로 합시다. 더하면 이제 x는 없어지고 2y, 5y니까 7y, 그 다음에 3600 더하기 2700이니까 6300이 될 것 같네요. 그죠? 7963이니까 y는 900명. 근데 둘이 합쳐서 작년에 1800명이었고 xy는 작년 학생 수니까 남학생도 900명이네? 똑같이 900명씩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정답 아싸 남학생 수 900 적으면 틀립니다. 알겠죠? 올해 학생 수니까 2% 줄었는 걸 구해야 돼. 그래서 100분의 98% 곱하기 900. 여기 900을 여기 대입해서 약분하면 98 곱하기 98 곱하기 9 맞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100을 약분했다는 뜻이죠. 요거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도 좋아. 몇 명 줄었냐를, 얘가 몇 명 줄었냐는 얘기잖아. 여기 900 대입하면 무슨 의미인데요? 하면 해보면 마이너스 18이 나오거든. 작년보다 18명 줄었구나. 그래서 얘는 900명에서 빼기 18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죠? 뭐든 편리한 대로 계산하시라. 이해가 되는 데까지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882명, 882명 되겠다. 그죠? 요게 정답입니다. 자, 29번까지 빨리 하고 끝낼게. 빨리 하고 두 번째 강의 끝납시다. 네. 29번까지 빨리 하고. 얘도 이제 증가함수 문제인데, 휴대폰 이제 요금이 증가했니, 감소했니, 이런 문제입니다. 학생수 문제만 수업 시간에 했고, 29번은, 몇 명 틀린 거 봤는데도 일부러 안 했거든요. 녹화하려고 그랬지. 수업 시간에는 다 못 다룰 것 같아서. 자, 지난달 이제 부모님, 지난달이란 말이 나와. 그 다음에 이번 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뭐이었다 했으니까 이걸 한번 끊어주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역시 또 두 줄 나오구나.
좋아. 부모님 휴대전화 이용 요금의 합. 부모님이라니까 왜 합이 나오지?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부모님? 부모님을 뭔가 세트 메뉴처럼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던데 그러면 안 돼. 모라는 말 자체가 아빠 엄마란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밑에 나와 있지. 어머니, 아버지라고 따로 나와 있어. 그래. 우리가 홍길동이 되지 맙시다. 자, 어쨌든 부모님은 이제 XY인데 어머니 이제 요금을 X, 아버지 Y를 Y로 합시다. 그죠? 자, 이제 그 지난달 요금 기준을 우리가 X, Y, 1이라 하자. 그러면 어머니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작년에 아니지 미안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내신 요금을 살펴보니까 X1, Y1이었고 그 두 개를 합치면 7만 원. 이야, 7만 원이면 그 옛날 기준으로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닐 수 있는데 알뜰폰으로 바꿔드려요. 그죠? 너네가 더 똑똑할 수 있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휴대전화 이용 요금은 지난달에 비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나오네. 10% 감소했다. 아, 여기도 선택이 두 가지다. 그죠? 10%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90x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줄었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증가 감소만 비교해서 증감만 비교했다라고 할게. 100분의 10x 그 다음에 아버지는 증가했으니까 뭐 105% 100분의 105y라 쓰셔도 되지만 더하기 100분의 5y라 쓰셔도 될 거고 그래서 요금은 2,500원 감소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마이너스 2,500 증감식을 적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냄새를 풍기는 문제긴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총 요금으로 그냥 식을 쓰고 싶다 고집을 하고 싶으면 7만 원에서 2,500원을 빼셔서 계산을 직접 해도 됩니다. 67,500원이겠다. 그죠? 이렇게 식을 두 개서 요거 두 개를 식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x 더하기 y랑 밑에를 연립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금을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그 뭐냐 이번 달 요금으로 즉 100분의 90x와 100분의 105y로 대답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귀찮습니다. 그죠? 요거랑 요걸로 이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지? xy 구한 다음에 그 다음 한 번 더 계산한 걸로 한번 풀이를 할 거고 나는 첫 번째랑 세 번째 식으로 좀 연립을 해볼게요. 됐죠? 첫 번째랑 세 번째 식으로 연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쯤에 적자. x 더하기 y는 7만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식도 양변에 곱하기 100 해주면 좀 유리하겠지. 그럼 좀 그래도 좀 클 겁니다. 양변에 곱하기 100 한 거를 일단 귀퉁이에 적어 놓자. 마이너스 10x 더하기 5y가 마이너스 15, 00, 그래서 25만까지 되니까 좀 불편하다. 양변에 2로 더 나누자. 2x 더하기 y가 5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만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걸 포개어 적어보면 2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만이다. 돼 있습니다. 자, 위아래 식에 지금 y가 똑같으니까 뺄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부호 좀 제발 조심하자. x 빼기 빼기 2x니까 플러스 되면서 3x가 되고요. y는 의도대로 사라지고요. 가간법이니까. 7만 빼기 5만 2만원 적으면 진짜 머리 뒷골 땡긴다. 7만 빼기 빼기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플러스 5만원이 돼서 12만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x는 약분하면 4만원이 됩니다. 아, 지난달 요금에 어머니는 4만원 내셨구나. 아버지가 3만원 내셨습니다. 좀 비싸다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좀 요금을 조금 디스카운트 하셨네요. 자, 근데 10% 감소했다 해서 사실 얼만큼 감소했는데 10%를 따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할 거야. 물론 100분의 90 곱한다고 드라마틱하게 쉬워지진 않는데 10%면 4,000원이다. 그죠? 이제 요 정도 센스 있게 갈까? 4만원에 10%는 4,000원이지? 4,000원 할인 받으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야 36,000원 그지? 그 다음 달에는 36,000원 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에 안 적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5% 늘어나셨는데 10%가 3,000원이야. 그죠? 그럼 5%는 그 절반이니까 1,500원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비싸졌으니까 3만에서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31,5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 요금을 각각 계산을 순서대로 그냥 적어 놓으면 36,000원 콤마라 적을게 순서상으로 이제 어머니 얼마 아버지 얼마 적기 좀 공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31,500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해서 1문제랑 증가함수 문제를 녹화를 했는데 그 예상대로 녹화 시간이 조금 길어서 좀 불편은 하지만 이 네 문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배속으로 들어도 당연히 좋으니까 좀 꼼꼼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실수하기 좋은 문제 요거 보너스로 요거 하나만 녹화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뭐냐 실수하기 좋은 문제랑 이제 아름이 계산 문제 요 두 문제를 좀 이제 의외로 어려워하신 분도 꽤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따로 녹화를 하나 더 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따로 애매해가지고 그 지금 여기 연달아 지금 이 강의에 녹화해버릴 건데 이쪽을 맞추신 분은 여기서 이제 종료하셔도 상관없겠지. 자, 이 식은 빨리 이제 해보면 비례식 아직까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등호에 가까운 항을 안쪽에 등호랑 가까이 있다 해서 안쪽에 있다 해서 내항 안쪽에 있는 항 내항이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바깥쪽에 있다 등호에서 좀 멀리 있다라고 해서 외항 바깥쪽 외항이라 부릅니다. 서로 곱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y-1과 내항의 곱이랑 그 다음에 이제 외항의 곱 그래서 3x 플러스 2랑 3 곱하기 3x 플러스 2가 같을 겁니다. 분수로 해도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냥 바로 갈게. 그래서 2y-2가 9x 더하기 6이에요. 그래서 xy를 한데 모으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6을 왼쪽으로 2y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걸 선택할게요. 나는 마이너스 8은 9x 빼기 2y다. 근데 식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좌우 그냥 순서를 바꿔 적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9x 빼기 2y가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밑에 식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곱하기 6이 적절해 보여요. 왜?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6이 될 거니까 분배 법칙에서 적었다면 x 빼기 2y가 오변에 3 약분하면 2라서 8이 됩니다. 네, 계산 조심하시고. 자, 이게 마무리 될 건데 요거 두 개 연립을 하는 게 편리하다. 자,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2y가 같으니까 위아래 뺄셈을 하면 얘는 9x가 되고 0, 0 없어지고 마8 더하기 8 하면 안 돼. 마이너스 8이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그래서 x는 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세상에. 어허, 이게 정수가 안 나오나? 혹시나 계산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잠깐만 암산해보자. 9x-2y 8 뭐 틀린 건 없어 보이긴 하네요. 6 곱하면 x 맞고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약분하면 2, 4, 8 맞습니다. 마이너스 16 맞고 이거 분수 나오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9분의 16이네요. 아이고 정말 싫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위에 식에 대입하면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게 해줬어. x를 위에 식에 대입하면 9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6이 될 겁니다. x에 대입해서 9 곱해봐. 침착하게 해보면 마이너스 16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y만 빼고 넘기면 마이너스 2y가 플러스 16 되면서 8이 됩니다. 그래서 y는 깔끔하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됐죠? 그지? 자, 근데 마지막은 x를 a, y를 b를 할 때, 즉 마이너스 9분의 16을 a, 마이너스 4를 b를 할 때 두 개 빼달라 라 했거든. 그럼 요거를 이제 적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살짝 지우는 걸로 할게요. 공간 처음부터 좀 이쁘게 썼으면 좋았을 건데, 그지? 자, 어쨌든 그래서 조금 해보면 정답은 마이너스 9분의 16 a에서 b를 빼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거 부호 조심하자. 마이너스 9분의 16 더하기 4가 돼서 통분은 4구 36으로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9분의로 하면 되고요. 무슨 36이라 한다니. 9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6이고 4구 36 9분의 36으로 계산하면 되죠. 4는.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깔끔하게 20 정도가 나오네요. 됐죠? 9분의 20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죠? 자,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이 지훈이 이거 계산 문제도 빨리 해버릴게. 자, 이긴 사람은 두 칸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다.
근데 아름이 지훈이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아름이는 12칸 올라가 있었고 플러스 돼 있었고 지훈이는 3계단 마이너스 내려와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 가위바위보한 횟수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름이가 이긴 횟수랑 짐 좀 이상하네. 윈 루즈랄까? 윈 루즈를 합시다. 이기고 졌다는 뜻이죠.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x, 진 횟수를 y를 합시다. 횟수. 그러면 이제 반대겠지? 지훈이는 1대1이니까 아름이가 이긴 만큼 졌을 거야. 그리고 아름이가 진 만큼 지훈이가 거꾸로 이겼을 거야. 뭔 소리냐면 아름이가 3번 이김이란 말은 승이란 말은 그 뭐냐 지훈이는 3번 졌다는 얘기겠죠. 그걸 이제 XY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두 개 합쳐서 몇 번 했냐라고 나와 있어. 가격은 몇 번 했냐? 즉 X 더하기 Y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건 잠깐 보류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기면 규칙이 이게 2계단씩 올라가고 이긴 사람 졌으면 내려가라 했으니까 아름이가 이길 때마다 2칸씩 올라갔으니 EX는 더해졌을 것이고요. 졌을 때마다는 한 계단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Y가 됐어야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2칸 올라가고 2칸씩 몇 번 올라가고 한 칸씩 몇 번 내려갔더니 처음보다는 플러스 12계단이 돼 있었다. 그렇지. 얘도 어찌 보면 증감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뭐 딱 떨어지는 퍼센트 문제는 아니라 어쨌든 증감을 조사하는 문제까지는 맞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반대로 y가 2배죠. 그러니까 플러스 2y를 먼저 적어도 되는데 근데 이러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플러스 2y를 y 바로 밑에다 이걸 써두는 걸 추천해요. 거꾸로 쓰는 걸 추천해. 지면 한 계단씩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x인데 이걸 빼기 x를 앞에 쓰자고 그지. 이렇게 쓰는 게 계산이 편리할 거야. 그러면 3계단 내려와 있었다. 마삼이다 해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위든 아래든 이제 식을 이제 곱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물론 얘도 새로운 식, 위아래 식을 덧셈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위아래 식 덧셈하면 x 더하기 2y가 바로 나오거든. 그죠? 바로 정답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2, 2, 마1, 마1 지금 개수가 교차돼 있지. 그러면 한번 덧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x 더하기 y가 12 빼기 3에서 9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야. 각각 구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격번 횟수는 총 9번이겠죠. 벌써 이걸로 끝났네? 그런데 x, y를 그냥 따로 계산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정답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범하게 푼다면 밑에 식에 곱하기 1을 했다 보시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가 마이너스 6에서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연립해서 풀었겠죠. 그러면 위아래식 덧셈을 하면 3y는 6이 나와서 y는 2가 나올 겁니다.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맞을 거예요. x는 없어지고 더하면 빼기 y 더하기 4y니까 3y 12 빼기 6 6 빼기 6이라 하지 말고 12 더하기 마이너스 6 할게. 어쨌든 3y는 6 y는 2 대입하면 14 되니까 x는 7 나올 겁니다. 그래서 7 더하기 2가 9인 것도 맞긴 하죠. 근데 여기는 두 개 애초에 더한 횟수,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두 개 당연히 합친 거겠죠. 비기는 건 없다 했으니까, 그지? 두 개 더한 게 그냥 가위바위보 몇 판 했느냐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3승 2패면 패패승승승이니? 3승 2패면 그래 5판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한 거야. 알겠지? 여기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녹화 시간이 또 예상처럼 길었는데, 얼른 서둘러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뭐냐, 증가감, 1문제와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였는데, 뒤에 이제 꼬리말로 달려있는 실수하기 좋은 문제, 비례식 문제 정리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계산 문제인데, 얘도 어찌 보면 증가감소 문제를 할 수 있지만, 얘가 근데 교과서에 한 번씩 잘 나온 유형이야. 그래서 한번 해봤어.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근데 이게 따기보다는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이 있는데 얘는 비례식이라서 그런 것 같다 느껴지죠, 그죠?
근데 얘는 근데 왜 실수하기 좋냐 하면 이 XY를 거꾸로 생각하는 걸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실수하기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도 제법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70%라고 돼 있지. 오답률 70%라고 돼 있죠. 근데 아까 출제율이랑 좀 달라. 오답률이 70%란 말은 틀릴 확률이다, 그죠? 출제됐다면 틀릴 확률이 생기는 거야. 출제율이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라긴 좀 그렇고 나올 가능성은 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19페이지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강의까지 고생 되게 많았습니다.